네, 용신격국론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평진전에서는 어떻게 조후를 적용하고 있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조후라는 말, 조후, 기후를 조절한다 이런 말이죠. 조절한다, 기후죠, 그죠? 기후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추울 때는 따뜻해야 하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줘야죠. 우리가 사람이 살 때.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라는 것도 하나의 그 유기체로 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사주의 조건 중에서는 원령인 계절이 가장 큰 변수가 되기 때문이죠. 흔히 그 한난조습이라 그러죠. 우리가 한난조습 자주 쓰는 말로 한난, 따뜻할 난자, 그 다음에 건조할 조자, 그 다음에 요습은 뭡니까? 이렇게 축축하다 이런 말이죠. 한난조습. 이런 그 네 가지 그 조건, 기후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들도 있죠. 그 사주 이론 중에서 이 조후의 문제는 그 중국 명나라 때 그 작자가 미상으로 알려진 난강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난강망. 요게 이제 이 조후론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난강망에다가 이제 해설을 덧붙여서 만든 책인 궁통보감, 이런 책이죠. 궁통보감, 또는 그 조화원약이라는 책도 있어요. 뭐 이런 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요런 이제 책들도 다 이제 같은 내용이죠. 이 난강망에서는 우리가 12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월별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 10개 일간이 쓸 수 있는 용신이 두세 개가 있다. 중요한 거 순서로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옥부용신이나 격국론에 대비되는 일종의 그 용신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난강망이라는 책은 원래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대만의 그 명리학자인 20세기 사람이죠. 소라고라는 사람이 이제 이 궁통보감이라는 이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이 이론이 처음에 나왔을 당시에는 역학계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이론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이론이 해보니까 모든 계절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여름과 겨울 출생 사주에 적용시키는 게 적중률이 이제 높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일간에게 또 적용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나중에 한난조습이라는 그런 조건을 세밀하게 연구해 갖고 이제 발전시킨 이론으로 격국의 고절을 판단하는 그런 상당히 근거가 있는 유용한 방법이죠. 근데 이제 일단 자평진전에서는 조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말하자면 뚜렷한 조건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에서 적용하는 조후는 일주로 말하면은 생명체인 목, 그러니까 이제 갑을목, 오행 중에서 생명체는 이제 유일하게 갑을목이죠, 그죠? 그다음에 목이 기반을 내리고 살아가는 토, 그죠? 그리고 수를 생하는 금, 수와 금이 같이 있을 때 차갑죠, 그죠? 음기가 강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요 갑을목, 그 다음에 무기토, 그 다음에 경신금, 이게 되겠죠. 요 일간들이 이제 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한난조습
이론에서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제 모든 조건을 따지지만은 자평진전에서는 여름과 겨울의 조후를 특히 이제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조후는 월지가 4, 5, 미월 여름, 그 다음에 겨울, 해자, 축월, 그죠? 요때에 그 목일간, 금일간, 토일간, 이게 이제 조후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격국론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조후의 케이스는 우선 겨울철의 갑을목에서 월시가 이렇게 겨울철 자월의 갑이니까 인수격이죠, 그죠? 월시가 인성이 되는데 이 정관이 여기 만약에 있다면은 이게 관인 상생되죠, 그죠? 그래서 정관을 잘 써야 되는데 이 겨울의 계절이 겨울이니까 이게 얼어붙었단 말이죠. 그래서 수를 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정관을 상신으로 잘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정관을 상신으로 쓰면은 이렇게 벼슬도 하고 출세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화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한목 향양이다 그러죠. 한목 향양. 한목. 겨울의 나무는 향양, 해를 향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갑을목 일간이 겨울에 태어났다면 화기운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렇게 겨울에 요 갑일주가 이렇게 이걸 보면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화기운이 물론 뭐 정관으로 와도 좋지만은 지지로 오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은 조후라는 것 자체가 계절이니까. 그러니까 갑을목 일간이 겨울에 났는데 이제 그 중년쯤 되면 이제 화운이 와요. 반드시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오미 대운이 오면은 그때 일반적으로 좋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지지로 와도 만약에 지지가 너무 이렇게 수로 강하게 돼 있다. 이럴 때 이제 오화가 오면 좋아야 되는데 이때는 뭐가 일어납니까? 왕자 충발의 현상이 일어나죠. 이건 이제 적천수에 나오는 말인데 이렇게 왕한 기운을 이렇게 충해버리면은 왕한 기운이 노한다. 흉하다는 말이죠, 그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때는 이제 그 오운이 아주 좋은 운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조후의 경우는 천간의 생극재화에 우선해요. 그러니까 생극재화보다 조후가 더 앞설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갑을목이면 여기 뭐예요? 식신이죠, 그죠? 식신. 식신은 사길신 중에 하나니까 인성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도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파격이 되는데 요 하목 여름나무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성을 봐도 도식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를 목화식신 희견수 그러죠. 또는 하목용인 이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난 나무의 나무라는 그 식신격, 그것은 인성을 봐도 도식이 되지 않는다. 상관일 때는 당연히 좋죠. 상관 폐인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상관 폐인이 된 데다가 플러스 조후 충조까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2배로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자평진전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수기 100배다 그랬어요. 수기. 빼어난 기운이 100배다. 매우 빼어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아주 좋은 사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수상관, 희견관이란 말이죠.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그죠? 그 상관격은 원래 어때요? 정관을 보면은 안 좋다 그러죠. 그죠? 상관이 정관이라는 그 귀한 기물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금수상관격에서만큼은 정관을 봐도 괜찮다는 게 금수상관, 희견관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어때요? 차가운 금이죠. 그죠? 차가운 금에는 일단 녹여줘야 된다. 온기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관격임에도 불구하고 요 병화 정관이 화기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관격이 정관을 상신으로 쓰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죠. 상관용관이 되는 거죠. 그죠? 상관격은 절대로 정관을 상신으로 쓸 수가 없죠. 다른 격에서는. 그런데 금수상관에서만큼은 정관을 상신으로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금수상관, 희견관. 여기에 정화 대신 병화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이거는 상관대살이 되면서 플러스 조후까지 좋죠. 그죠? 이것도 수기가 빼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주 좋은 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평진전에서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상관용제, 요 상관용제죠. 그죠? 상관격이 재성을 봤으니까. 상관용제의 격국은 본래 귀격이지만은 겨울철에 얼어붙은 물이 이렇게 재성을 생한다면은 그 얼어붙은 물이 이제 그 나무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나무에다가 얼음을 주면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간의 돈은 벌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상관생제가 잘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조후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관용제격이라도 이렇게 상관격이 재성을 본 거죠. 그 여름철의 나무는 그 재성이 말라붙은 흙이죠. 요게 말라붙은 흙이기 때문에 요 화가 재성을 잘 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화기가 건토를 생하기 어렵다. 메마른 토를. 그러니까 물 수분이 있어야 그게 이제 그 토를 그 촉촉하게 적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주가 이런 형태가 되면은 요것도 상관생제지만은 별로 쏙 좋은 경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죠? 여기 이 사주는 누구 사주냐면 이제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주죠. 그죠? 요 권토 요거죠. 요 형태하고 비슷하죠. 요 부분만은. 그죠? 상관 생제하는데 여름에 이 권토를 메마른 불이 생하는 거니까 별로 좋지 않죠. 이것만 이렇게 돼 있었으면은 재벌 회장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좋은 건 이거죠. 그죠? 요거. 뭐예요? 상관 폐인이 됐죠. 그죠? 요 수기가, 요 여름 나무인데 수기가 굉장히 왕하잖아요. 그죠? 청간까지 뜨고. 그러니까 상관 폐인 플러스 상관 생제죠. 이렇게 수기를 이미 보충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 생제도 잘 되고 상관 폐인도 잘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평진전에서 말하는 조후의 문제를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